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사도광산에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강제동원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항의하시고 오신 분입니다.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바쁘시죠? 예. 네. 예. 이렇게 국회의원이 3D 협정인지 몰랐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대학 교수 할 것을. 예, 그러게요. 사람들이 저한테 축하하면서 뒤에 애잔한 눈빛을 보냈던 게 왜 그런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해석이 되십니까? 언제 오신 겁니까? 15일에서 17일 갔습니다. 네. 원래는 외통위에 13일이 있었는데 네. 그 전에 가서 좀 확실히 조사하고 이 13일 날 때 정보를 따지려다가 시간도 너무 촉박해서 네네. 예, 15일 그다음 그런 게 이제 광복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15일 가서 2박 3일로 실제로 2박 3일이지만 왔다 갔다 이제 비행기 타는 거 빼면 네. 도쿄 하루, 사도섬 하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가시는 길이 굉장히 험준했다는. 예, 가기 전에도 지진의 소문과 그러니까요. 태풍의 소문 때문에 예. 실제로 태풍은 좀 몇 시간 간격으로 왜냐하면 도쿄 일정 거의 끝났을 때 도쿄를 접근하고 있어서 그 다음날 새벽에 사실상 도쿄를 탈출해서 네. 니가다로 가는 형국이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차 뒤 3시간 뒤는 이미 취소가 됐었습니다. 완전히. 예, 우린 새벽차가 아니고 만약 조금 여유 있게 뒤로 해거나 예. 3박 4일로 처음에 잡았었으면 네네. 못 갈 뻔했습니다. 언제 다 소문 다 내고 못 갈 예. 뻔했습니다. 그 바쁜 그 김준현 의원님의 일정을 감안해가지고 날씨가 협조한 건지 아니면 돌아보니 신의 한 수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네. 운명이었다. 우리 이걸 세상 갔다 올 예.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일본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다녔다고요. 네, 많이 네, 따라다녔습니다. 한국 기자들도 같이 갔습니까? 한국 기자도 동행 취재를 했고요. 네. 어떤 팀은 MBC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찍고 네. 그다음 저희 가는 것들 팔로우하고 나중에 다시 합쳐서 저랑 또 심층 인터뷰를 또 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예, 네. 근데 현장을 많이 따라간 건 물론 이제 일본이니까요. 예. 일본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특히 일본 신문에도 저희 대표단이 이면에 들어가서 나오고 했었습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예. 일본 기자들이 그렇게 관심을 저희 지금 기자회견 같은데 지금 일본 기자회견하고 바로 향토 박물관이 보이는데요. 저 앞에서 저 뒤에가 향토 앞에서 한 유튜브 합쳐서 한 3방송 정도가 와서 현장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일본의 유튜브는 어떤 유튜브예요? 저도 보고를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뭐 그러니까 꽤 유명한 유튜브인가요? 예, 아니면은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쪽을 계속 취재하는 커버하는. 네. 그렇군요. 그 일본 기자들이 주로 뭘 묻던가요? 근데 좀 역설적인 게요. 네. 거기에 있는 CEO 우리를 이제 쭉 안내해 주던 CEO는 굉장히 양심적인 부분입니다. 네. 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도 계속 지적하고 계신 사도시의 CEO입니다. 목사님이시고 네. 아라이 마라라는 분이 아라이 의원님이신데요. 당이 어느 당이에요? 사회민주 아닙니다. 그걸 또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민당은 아니겠죠? 아니,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실 말씀도 그런 게 뭐냐면 오히려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일본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도는 원래 그분이 생각할 때 지역 사람들은 약간 지질학적 가치가 주목받았고 사도 전체 자체가, 또는 이제 산업 이런 부분인데 에도 시대 이제 금강 산업 이런 그렇죠. 건데 갑자기 이제 이거를 어느 순간에 일본 정부가 낚아채서 일본이 지금 거대하고 하고 있는 계획의 일부거든요. 이건 저는 도쿄에서 그 악명 높은 산업유산정보센터, 그러니까 군함도에 왜곡이 들어가 있는 그것도 우리가 방문을 했거든요. 전체 일본 계획은 뭐냐면 이 전체 일본의 근대화를 띄우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했고 그게 메이지 유신이 실적에 그 명치 유신이 지금의 우익의 뿌리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띄우는 한 것으로 사도도 들어가 있고 군함도도 들어가 있고 제가 듣기로는 이 유사한 등재 후보지가 준비하고 있는 게 66개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근대화. 유산, 그러니까 산업화, 천병이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리더 국가였고 이거를 얘기를 이걸 이제 띄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뒷부분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역사는 축소시키거나 왜곡시키거나 또는 다른 나라를 근대화시킨 영향으로.
제일 먼저 문명화돼서 산업화해서 예. 리더가 돼서 아시아 전체를 끌고 갔다는 방식. 발전시켰다. 그게 일부이기 때문에 네. 이 로컬에 있는 지역에 있는 시의원조차도 마지막에 어디가 등재범인지 어디가 빠져 있는지.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예. 이 기타자와라는 부분이, 이 기타자와 부분이 우리 향토박물관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네네. 그건 나중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향토박물관이 등재범위 밖에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등재지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어. 크게 보면 세 군데인데요. 예. 이 유적지가 기타자와는 이제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곳이고, 예. 이 그다음에 키라리움이라고 예. 금강산에 대한 그 아주 잘 지어놓은 네, 이 일본 엄청나게. 에도 시대의 금캐 등 하나가 이제 갱도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네. 금원산 박물관인데 거기에 사실상 그게 우리 그 강제노동이나 1910년 이후에 기계화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노동을 직접 했던 갱도 이렇게 세 가지인데 키라리움과 갱도만 등재가 되고 향토박물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업적이라고 했는데 이 사실을 그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박물관이 이 사실을 일본에 있는 사도 사람들도 처음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알았답니다. 참, 예. 기가 막힌 일인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일단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우리나라에 알려지기는 그 일본의 세계문화유산 하나하나씩 그 군함도 하나 뭐 사도강산 하나 요런 게 아니라 전체 거대한 어떤 역사 전쟁이라고 봅니다. 저는 역사 전쟁이고 일본의 역사 전쟁. 일본의 역사 전쟁이고 일본의 역사 전쟁을 이끄는 것이 우익 정부이고 그 우익 정부가 하는 것이 수정주의 역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를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그 핵심이 우리 지금 뉴라이트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맥락이 같은 건가요?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 그러니까 일본은 침략계를 미화시키고 싶고 그렇죠. 없애고 싶고 이거는 근대화하고 문명화시킨 거고 그러니까 아시아는 같이 가야 되고 지금 그 리더는 일본을 중심으로 가야 되고 예. 아시아를 맡은 것은 일본이고 네. 미국과 협력하고 한국은 피해자잖아요. 예. 가장 큰 피해자가 피해자죠. 이 사실만 확인해 주면 완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를 지우는데 네. 일본이 주도하고 한국이 피해자가 그걸 오케이 해주면 네. 일본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거죠. 지금 일본은 급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 우리는 3년이 길다고 얘기하는데 네, 네. 일본 우익 정부는 3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이때 다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윤석열 정권 때 모든 그 과거에 잘못된 것을 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협조로 네. 다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고 일종의 이제 아시아 근대 혁명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 다른 표로 신대동아 공영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 네. 게이오 대학에 가가지고 연설했던 예. 오카쿠라 텐신이라는 사람이 이 신대동아 공영의 정신적 지주이고요. 예. 그가 말한 것이 일본은 원래 한국은 일본 것이었고 네? 원래 한국은 일본 거예요. 일본 것이었고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전체가 예.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한 사람이 대표적인데 너무도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아니면 저는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그거를 우리 대통령의 입으로 게이오 대학에 가가지고 오카쿠라 텐신을 인용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상했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실제로 그 누굽니까? 저 광복회장 말씀대로 밀정들이 기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밀정이 기어나오고 여기저기 숨어서 암약하고 있던 밀정들이 네. 전면전을 준비하는 것처럼 좀 다 기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게 저는 이제 내년 60주년 한일 공동선 신공동선언 이게 이제 1965년 예. 그 말 많은 1960 한일 협약이 예. 이제 새로 60주년에 대해서 이걸 신 한일 공동선언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예. 제가 외통위에서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외통위에서 조태일 장관한테도 네. 확인했잖아요. 네. 준비 중이다. TF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도달점은 뭐냐? 네. 아까 말한 역사관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바꾸고 한국이 다시는 일본의 그 과거사에 대해서 묻지 않는 마지막 면죄부를 꽝꽝꽝 찍어줄 가능성이 있다. 그게 저는 매우 두렵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강산은 끝난 이슈가 아니고요. 사실 사도강산을 제가 계속 집요하게 했을 때도 예. 주위 사람들도 이 이슈 끝났다. 뭐 여당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 사그라드는 게 왜 다시 살아나느냐 하면 알기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 기념관장이라는 이런 뉴라이트들의 소위 말하는 밀정이 기어 나오니까 이 문제가 다시 살아나는 거고 네, 네. 살아나야 하고요. 네.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사실 일본 정부의 어떤 거대한 기획 속에 우리가 마치 무슨 부품처럼 지금 김태호 차장도 느닷없이 뭐 KBS 오늘 뭐 조선일보 인터뷰하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그렇고 캠프 데이비드 1주년 성명 나온 내용도 그렇고 이거를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하나 개별 사안으로 보면 안 되고 네, 안 됩니다. 그 총체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게 보시면 네. 이 정부와 지금 정부의 외교 정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광복절래 그것도 광복절 할 일도 아닌데 통일론을 하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가냐면요. 예. 이게 제가 그래서 과거 냉전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 친일파들이나 제국주의에 자기를 미화할 때 그 자기보다 나쁜 적을 내세우는 게 바로 공산주의였죠. 공산주의로 친일파들이 사실은 다 살아난 거 아닙니까? 네. 반공으로. 예. 그게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유사하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역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국내 정치가 돌아가고요. 네. 그게 국책 연구소장들, 기념관장들을 다 동원해서 뉴라이트. 이렇게 만들고 예, 예. 대외 정책은 반공인데 지금 반공이라고 쓰지 않지만 반권위주의. 반권이. 북중러 예. 그다음 이란 같은 나라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미일이 묶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영을 나누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게 작동한다. 그 하나의 축은 네. 강경한 대북 정책, 그다음에 한미일 동맹 이게 네. 이제 일종의 오른쪽에 있는 대외 정책이고 네. 국내 정책은 역사 지우기 예. 또는 역사 수정주의를 따라가고 이 두 가지가 예. 이 정부의 두 축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정부의 기조다. 네. 그걸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게. 그러면 이게 친일 본성을 그냥 다 드러낸 그렇죠.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좀 친일이란 말이 오히려 예. 아까울 정도로 좀 부족할 정도로 예. 거의 뭐 숭일, 뭐 종일, 그러니까 또는 신내선 일체론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심각합니다. 신내선 일체까지 갈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가 일본 사람 막히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상 일본인이에요. 그 김영석 제가 이제 예. 군함도에서도 보고 네. 향토박물관에서도 보는 가장 큰 제가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네. 표현이 예. 그 당시는 한국이 일본 국민 아니었냐. 너무 이상하죠? 이게 예. 산업유산정보센터의 가이드의 말에 그 표현인데 그 표현이 김영석하고 똑같습니다. 에? 지금 사진 나가고 있는데요. 네. 저렇게 지금 향토박물관 네. 전시되어 있는 거를 보시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던가요? 지금 이 저기 되게 넓어 보이는데. 예, 저 넓어 보이는 거는 저거는 저 향토박물관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제일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저게 지금 바깥 외형이고요. 예. 혹시 다른 거 더 받은 건 네. 없습니까? 예. 한번 사진 계속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건데요. 네. 저게 지금 왼쪽에는 저기 3층 또는 네. 2층인데요. 네. 저기에 있는 지도잖아요. 예, 예. 저기에 이제 D관이 한국이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 지금 오른쪽에 도시락 한 통 딱 현물 전시 한 개고요. 저게 도시락이에요? 예, 나무 도시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새로 만든 예, 거 아니에요? 한국관이긴 해요. 예. 설명이. 근데 한국인 노동자가 썼다고 추정되는 도시락인데요. 근데 너무 멀쩡한데요. 그렇죠? 과거의 것이라. 혹시 실제적인 그 내부가 혹시 보이는지 뭐 그 게시물 인쇄물 게시물에 있는 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네네. 그 사진이. 예. 없으신가요? 그건 혹시 없는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네.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군함도하고 반드시 연결시켜서 따져야 된다는 건데요. 네. 이 2015년에 군함도를 할 때 일본이 뭐냐면 세 가지 단어를 얘기해서 우리가 이때 주도했던 사람이 지금의 조태일 장관입니다. 그때 상당히 성과라고 말했던 게 뭐냐면 일본이 뒤에 약속을 안 지켰고 네. 사실 한국은 잘했다고 한 게 뭐냐면 세 가지 단어가 포함이 됐습니다. 하나는 의지에 반하여.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란 뜻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강제로 일을 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그 희생자다. 영어로 이제 보시면
victim이란 말을 네, 썼고요. forced to work이라고 썼고 그다음 against will이라는 말로 썼는데 이 세 가지 단어가 합치면 강제 노동. 이게 국제사회에 썼을 때는 forced labor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 노동 기구에서 공인된 단어입니다. 네. 이 단어를 안 썼지만 이 세 개 정도는 그래도 꽤 이 직접적인 표현이다 해서 했는데 이거는 영어에는 그렇게 나오고요. 네. 일본말. 일본말에는 이 말이 없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이 말을 한 거에 대해서 네. 당시 아베 정부는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 쓴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예. 지금 와서 이것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조태열 장관이 자기가 그때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향토박물관이든 어디든 예. 이번에는 이것을 더 적시하도록 했었어야 되는 거죠. 일본이 그때 그 협상이 그렇게 예, 돼야 예, 되는데 예. 이 단어조차 다 없어졌습니다. 아예 대놓고. 그럼 어떤 말로 대체되느냐? 예. 아베가 중간에 만든 한반도 출신의 노동자. 그 아베 말이잖아요. 아베 말 그대로 쓰고 강제 동원이란 말을 안 쓰고. 없애려고. 예. 그다음에 징용.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예. 꽤 마치 여러 군데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일본 현지에도 오고 내지인과 일본이 다 왔던 것처럼 노동 계약에 의한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자랑하는 네. 총독부가 관여했다는 말이 들어갔다는 말인데 네. 총독부를 단순히 행정기관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기관이 계약에서 일본 민간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예. 이들이 알선하고 모집했다. 이게 강제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일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징용이란 말은 네. 우리가 지금 징집이란 말 쓰잖아요. 강제징. 강제징집이잖아요. 네, 우리는 네. 강제징병제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자기들이 이 한국 사람들이라고 이것을 합법적으로 징용되려고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 합법적으로 징용이란 게 강제란 말 중에서도 네, 징용이란 말 그래서 예. 피해자도 그렇고 우리도 예. 가끔 진보 진영에도 쓰는데 징용이라는 말 아예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징용공이라는 표현을 원래 일본 정부가 일본 정부가 썼다고.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강제 동원이 아까 말한 forced labor이 들어가야 되고요. 예. 일본의 지식인들도 제가 가서 감동했던 게 뭐냐면 그 사도족에서 네. 강제 동원이라고 연구서를 딱 썼어요. 제목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안 쓰고요. 예. 우리 여기 일본의 지식인들이 지식은 그렇게- 강제 동원이라고 딱 씁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아직 징용, 강제 징용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도 징용이란 말 쓰면 안 됩니다. 그냥 말려듭니다. 그거는 전시에 네. 합법적으로 예. 부를 수 있고 예. 그다음에 그 말이 안 들어가면 밑에 아무리 고생했다 고향이 가고 싶다 배가 고프다 월급을 못 받았다 이런 것들은 다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 때는 다 그런 거니까. 강제 동원으로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끌려가고 예. 불법이었다는 얘기가 없으면 예. 거기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전쟁 중에는 네. 힘든 거고. 일본 사람이니까 국가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가서 해야 되는 게 너무 그렇죠. 당연한 우리가 거잖아요. 일본 국민이니까. 그걸 예. 또 어떻게 쓰냐면 한국과 내지인 그러니까 또 조선인과 내지인은 예. 그냥 같은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 정말 참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네. 일들이 지금 막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고 지금 사실은 많은 국민들께서 뉴라이트 사관을 갖고 있는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김영석 관장의 취임 이후에 또 광복절이 사실상 두 동강 세 동강 난 상태로 기념식이 치러진 것에 대해서 다들 이제 그 격분한 마음들이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일본 현지에서 직접 상태를 보고 오신 김준영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건 지금 이게 여기서 끝나고 정리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우리도 그럼 역사 전쟁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네. 제가 이제 그 외통위 때도 그때 이 팀장 했던 사람의 소속도 불분명하고 전문성도 불분명한 사람이 갑자기 유네스코 협상 팀장이 됐고 네. 그 사람이 이제 배석을 했길래 제가 직접 바로 직격탄을 날렸죠.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과연 이 사람들이 협상에 대해서 얼마나 성의가 있었냐. 네. 그래서 출장 기록을 처음에는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출장 기록을 보니까 이 팀장이 단 한 번도 사도광산을 간 적이 없습니다. 예? 사도광산을 안 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하셨죠. 질의했죠. 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할까?
이기고 싶어하지 않았다. 이기면 안 된다. 이기면 안 된다. 라고까지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 너무 문 굴욕적인데요. 너무 이기면 안 굴욕적이죠.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외교부가요. 그리고 이 어느 마지막에 나라 외교부입니까? 아까 제가 사도시 의원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자기들도 몰랐다. 이분이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향토 박물관이 있는 지역 세 지역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네. 그거를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거기다 넣어놓고 바깥이란 말 등재 범위에 바깥에 놔놓고 지금 잘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위치도 문제지만 거기 가보니까 아까 말했던 그것조차도 안 들어있는 네. 상당히 후퇴된 그런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실은 잘 읽어보면 강제성이 느껴진다 해석된다. 그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던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그 사진 자료화면은 사실 아무도 없는 그냥 전시만 되어 있는 전시실 촬영이 되어 그거를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네. 보충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기 자체도 초라하고요. 초라해요.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돈 300엔인데 네. 나오고 데려오기에는 그 당시 사람도 거의 없었고요. 네. 일본은 15일부터 19일 그 지역이 오봉절이라 그래서 네. 한국의 추석 같다. 그래서 고향으로 많이 내려가서 사실 저런 데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네. 근데 바깥에 사람은 많아요. 밖에. 왜 예. 그러냐면 거기가 예. 라푸타라는 유명한 애니메이션의 예. 천궁의 성 라푸타. 거기에 그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그것이 향토박물관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보여요. 예. 거기에 사람들이 온 거지.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이거는 형상팀장이 가보면 아는 겁니다. 근데 사람 많이 온다는 말로 현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의 역사를 알렸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가보시면 전혀 아닙니다. 참담하네요. 그리고 그 향토박물관에 아까 말한 2층 또는 3층에 네. 6평짜리 방에 넣어놓고 아까 거기 도시락통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3면은 네. 그냥 가 게시판에다가 그냥 덕지덕지 인쇄물만 붙인 겁니다. 가 게시판이요? 예, 벽에다가 잘 그 프레임이나 이런 액자 속에 접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달랑 전체 방에 유물은 하나 도시락통. 도시락통 하나 그다음 놔두고. 3면에는 가 게시판에 우리 왜 선거 같은 거 하면 예, 게시판에다 상황판 같은 상황판 같은 거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우리 대표단 5명이 들어가도 그다음 일본 기자들이 꽉 차서 잘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였고요. 그렇게 좁은 공간에.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 안 하고 싶었는데 한국의 야당들이 하도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야 그거라도 해서 퉁쳐라라고 만들어 놓은 시설에 불과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저희가 네. 좀 조심스러운 게 어찌됐든 일본은 잔치잖아요. 유네스코 등재고. 예. 그러면 가서 우리가 이거를 남의 잔치에 와서 재뿌리거나 배 아파서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물어봐도 그 자리에서 이제 통역을 통해서 온 네. 사람들 다 물어봐도 유네스코 등재 사실도 그냥 들었고 향토박물관에 한국관이 있다는 것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네. 하루에 30명 정도밖에 안 가고요. 하루에 하루에 10명 죄송합니다. 10명? 10명 평균 10명이 가고.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네. 하루에 10명 정도 10명. 가고 1년 통계가 4,000명도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좀 이제 이게 사실 전 세계에서 이제 뭐 독일, 폴란드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나치에 부역했던 이런 역사 건물들에 대해서도 세계유산으로 하지만 우리가 그걸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저런 아픈 역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고 사실 지금 사도광산 뭐 군함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식민지에 있던 조선의 노동자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노역했던 그 역사를 사실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일본은 그걸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불법성을 네. 끝까지.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건 윤석열 정부가 왜 이게 무슨 국민들이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국익에 부합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무슨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협조하는 걸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역대 대통령 중에 네. 보통은 좌쪽에 있는 분들 진보 쪽에 있는 분들도 중간으로 오고
집권하고 나면 보수적인 분들도 중간에 오는 게 당연하고 그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국민 전체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되니까. 근데 저는 첫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극우로 가고 있는 것이. 예. 후보 때보다 훨씬 더 극우인데 그러면 이분은 도화지라 그러잖아요. 백지라 그러잖아요. 누군가 그리는 대로 이분은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정신적, 지식적 또는 이 전략적 집단들이 네. 극우들이다. 어. 그리고 대통령을 예. 조종해서 예. 그쪽으로 가고 있고 누구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분들이 지도가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위 말하는 밀정의 지도가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뭐 대표적으로 뭐 안보실을 장악하고 있는 김태호 1차장 4번이나 실장이 바뀌어도 네. 끄떡없는 그렇죠. 오히려 소문에는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서는 것보다 오히려 실제로 예. 실장보다 차장이 더 좋다고 선택적으로 남아있다고 얘기까지 들리고요. 선택적으로 남았다. 예. 그다음에 보시면 군은 결국 신원식 그다음에 예. 김용현 예. 군부도 지금 사실 예. 국방부랑 지금 안보실장을 네, 장악하잖아요.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면 이분들 다 뉴라이트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두 축 역사 네. 수정 그리고 강경한 그 반공적 네. 예, 냉전적 진영 외교 이분들이 예. 포진한 분이고 그거를 이론적으로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는 걸 국책기관 한국중앙연구사 국사편찬위원회 그다음에 독립기념관 이걸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계획이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일본으로서는 이 정말 다 뒤집는데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퍼즐을 갖고 있는 한국이 협조해주면 예.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통과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일본 극우들이 이제 남은 건 독도다. 독도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상황으로 갈 때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독도 문제는 계속 오히려 전면에 안 내세우고 예. 이런 방식으로 다 자각한 다음에 하겠죠. 제일 마지막에 예. 일종의 꼭지를 따는 개념으로 독도 저는 근데 그것이 독도를 뺏어간다고요? 이 독도 문제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영토 문제니까 지금 네. 역사 문제로도 가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 이거를 한미일이라는 이 전체가 예. 중국을 봉쇄하고 러시아를 봉쇄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래서 독도 근처에서 한미일이 군사훈련을 하고 하는 것도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넣겠죠. 이 영토 문제는 전략적 위치로 한미일이 예. 일본에 지금 실제로 한미일 훈련할 때 군사 지도는 일본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게 해결하고 역사 네. 문제는 안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문제, 그러니까 독도 자체를 네. 그러면 군사 지역의 군사 분쟁 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일본의 요구대로 그게 아니라 네. 분쟁 지역이었잖아요. 예. 지금은 그냥 한미일이 또는 한일이 거의 한 나라처럼 움직이면 되잖아요. 한 나라 그러면 한미일이 한 나라라고. 뭐 한미일이 한 나라처럼 지금 움직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외교부 당국자가 내년에는宣言 조약을 넘어서는 네. 그게 무비자가 아니고요. 우리 한국 언론이 잘못 이야기하면 이미 한일은 무비자입니다. 예, 이미 한일. 예. 그게 아니라 일본이 예. 예를 들어서 운전 면허증 가지고도 한국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권을 안 갖고도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 이태리에서 프랑스 갈 때 여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탈 때도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릴 때도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예. 아무 때나 그냥 아무렇게나 실제로 이걸 한국 이게 뭐야? 서울에서 경기도 가듯이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람만 옮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본의 범죄자들도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거고요. 네. 이게 국가 차원에서는 그래서 신원식 국방장관이 지난 7월 28일 일본에 예. 가가지고 한 게 자위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 했잖아요. 예. 그리고 김태효 차장이 자기 쓴 논문에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 상륙하는 해야 된다고 그걸 그대로 앵무새처럼 대통령 선거 때 윤 대통령도 그 얘기해서 야단이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꿰지잖아요. 예.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매우 심각한. 그래서 이 예. 싸움을 예. 이 싸움에 이 정부가 역사 전쟁에서 완전히 항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국 저를 포함해서 국민들이 눈부릅뜨고 이걸 막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이슈는 그냥 단순한 사도강산에 우리 뭐를 한다의 문제 차원을 넘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 지금 가셔서 위령제도 지내시고. 그때는 좀 울컥했습니다, 사실은. 네. 먼저 아까는 아라이 마라 그 시의원이 자원봉사들 데리고 사실 숲풀에 완전히 있는 그 털을 네. 전부 다 풀을 뽑고 그래서 기숙사 틀을 그러니까 드러났고요. 거기 우물도 있었고요.
우물. 그다음에 그 입국도 남아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죄를 지냈는데 저기 지금 나오는데 저기 계단이 입구입니다. 예. 그다음에 저기 지금 저기 풀만 보이는 것 같은데 끝에 잘 보시면 콘크리트 흔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우물도 있고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깊고 물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 물이 물에 있습니다. 물이 물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거 지금 저희가 이제 일본산을 쓰기 싫어서 한국에서 엄격하게 과일을 그 금지해서 사과 배는 특히 못 가져갔고요. 곶감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참외하고 그리고 충청도 지역에서 많이 가셨대요. 그래서 충청도 지역에 물을 가져와 갔고요. 그래서 헌수도 하고요. 지방도 태우면서 했는데 또 저기서 얼마나 고생하시고 외롭게 강제 끌려와서 했던 분들이 생각이 나서 좀 울컥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건 왜 우리가 특별히 저걸 했냐면 일본이 지금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저 지금 터에다가 이제 여기가 한국인 기숙사에 그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기숙사 터라고 써준다. 그다음에 아이카와에 한다. 세 번째가 뭐냐면 추모식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추모식 했어요. 그래서 안 했다고요. 해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일본이. 그래서 근데 언제 하는데요? 저 안 정해지고 있고요. 추모식이라 하면 이 정부는 왜 사람 없이 추모식을 합니까? 이태원처럼? 그러니까요. 명단 공개를 해야 추모식이 의미가 있잖아요. 어느 분들이 어떻게 해서 어느 때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몇 년까지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명단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700몇 명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적게는 1,510여 명, 많게는 3,000여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끌려간 사람들이 강제 동원된 사람들이 이게 미쓰비시나 기업에는 다 명부가 있습니다. 그 미쓰비시한테 내놓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를 건데 제가 보기엔 안 하겠죠. 하게 되면 강제 동원이 드러나고 이게 배상 판결이 더 배상 문제가 나오기도 했고. 그러나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가서 세 가지를 요구한 겁니다. 장소 옮겨라. 강제 노동 적시해라.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네. 명단 공개. 명단 공개. 이게 싸움이 굉장히 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유네스코 일본의 세계유산에 이게 강제라는 말이 빠졌다. 이렇게 아주 그 표피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큰 틀에서 보면 일본의 역사 전쟁이 진행 중이고 거기에 한국이 무슨 이유인지 저는 공모의 수준이고 공모도 굴욕적 공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해방정부 그 전에 구한말 때 생각이 난다고 다들 말씀들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협조를 하는 건지 개인에게는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익에 이게 반하는 건지 부합하는 건지 판단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 당국. 그래서 저는 뉴라이터가 이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김영석 관장이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할 빌미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고 일본의 침략사를 그 수탈의 역사를 부정하는 이런 오히려 내용적으로 공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적으로. 오히려 나는 뉴라이터는 아니라고 하면서 저쪽에서는 뉴라이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충격적이네요. 아이카와 그 향토박물관에 나와 있는 그 안내원이 발언하는 것과 독립기념관장 그거는 이제 군함도 안내하던 사람. 군함도 안내하던 분이. 사람이 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김영석 관장이 얘기하고 똑같다는 거잖아요. 설명 자체가 일본인이었다. 그 당시에 한국인 출신이면 다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차별이 없었다. 그 불법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슨 일본인이에요 우리가 그 당시 일본 국정 강제로 그렇게 된 것이 우리가 그걸 인정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말 뺏어가고 글 뺏어가고. 근데 일본인이었다고 얘기해버리면 차별이 없었다는 얘기를 미화하는 거고 동시에 우리가 불법적으로 강점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 끔찍한 일제 수탈이 다 역사의 기록으로 나와 있고 진짜 이걸 왜 이렇게 우리가 대통령을 어떻게 뽑은 거예요? 저렇게 끌려가고 위안부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럼 뭡니까? 그것도 다 그렇게 자기의 계약에 의해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가서 저렇게 인생을 날리고 돌아가시고 다치고 병들고 하는 것들이 지금 뭐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돈 벌러 가서 죽은 거잖아요.
그럼 따질 일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생존에 계신 피해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위안부 할머니. 저는 또 괘씸한 게 2015년에 이게 문제가 됐고 일본이 약속을 안 지켰으면 거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기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이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정부라고요. 일본한테. 이 와중에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KBS 인터뷰를 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일본에 할 말을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억지로 다그쳐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게 과연 진정성이 있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죠. 중꺽마가 이제 중일마가 됐습니다. 중일마. 예,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예.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일본의 마음이 중요해요. 게다가 누가 피로감을 더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도무지 납득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대통령의 절친인 이철호 교수가 대통령이 일제 식민지배 불법 은 무효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할까요? 네? 할 턱이 있겠습니까? 할 턱이 있겠습니까? 예. 예.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계획이고 네. 한국이 그래서 저는 내년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년. 그 전에 예. 청산해야 될 그 전에 이거 안 하면 예. 안 그러겠습니까 내년에? 한일협정 60주년 되기 전에 뭔가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협정을 국민의 뜻에 반대하고 피해자를 반영 안 했다 해서 뒤집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아베가 얼마나 약속 지키지 않는 한국이라고 난리를 쳤었죠. 난리를 쳤는데 내년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종결 시합을 킬게 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는. 돌이킬 수가 없고 끈끈이 모두에서 특히 이렇게 한일의 정부가 합의해 가지고 거대한 무슨 공동성명처럼 하면 네. 그거 어떻게 뒤집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그 어떻게 싸울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사실은 국민들이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시고 계세요. 작년에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의 승리를 만들었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야권 192석을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전선에 있는 야당 정치인들이 이 상황에서 국민들을 대표해서 리더가 되신 거잖아요. 그럼 이 리더들이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한 해법과 방법을 좀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게 지금 저는 그래서 이 탄핵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고 네. 우리 당에서는 저희 당에서는 또 이 탄추위라고 만들었는데요.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범법 행위가 있잖아요. 네. 수사 외압이라든지 네. 이 왜곡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그러니까 세세한 구체적인 법법 행위 다시 말해서 탄핵 사유가 되는 걸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거 예. 한쪽에서는 반헌법적 그렇잖아요. 네.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반헌법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역사말 이거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예. 사실 반헌법적 행위도 탄핵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같이 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언제 3.1운동의 법통을 인정하지 않았냐. 우리가 언제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했냐. 마치 김형석 관장 같은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당장 기자들이 마이크를 대면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독립운동 역사 부정한 적이 없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법률적으로 일본인이었다.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예를 들어서 다 찾아내야 되고 예. 점점 지금 노골화되고 있잖아요. 노골화되고 있죠. 노골화가 됐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은 같이 따져야 되고 저는 이런 게 뭐 소위 말하는 마일리지 쌓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 지금 국회에서 사실 국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 좀 마련해 준 것들을 더 가열차게 투쟁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슬쩍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 지금 제가 이 소수당으로서 네. 활동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교섭단체도 나눠주고 이제 인정해주고 네, 낮춰서 인정해주고 민주당이 이제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네. 이 집중해야 될 때다. 특히 예. 내년이라 아까 계속 뭐 제가 반복하는데 그 전에 이 부분을 지금 보십시오. 김구 안중근 다 테러리스트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탄핵 사유지 뭡니까 이거?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서둘러서 탄핵을 할 것인지 또 이재명 대표는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 직접 만나서 민생 중심으로
국회를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그 발언을 하기 때문에. 근데 과연 또 윤석열 대통령이 만날지 이것도 좀 의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막 중첩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또 뭐 하나하나 또 현안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제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 맞이해서 공동성명 발표했는데요. 전례 없는 협력의 로드맵이다. 대단한 진전이다. 이제 이런 등등을 밝혔습니다. 이게 그냥 말로 그냥 넘어가는 건지 그 사실 우리는 전례 없는 프리덤 엣지 훈련이라는 걸 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위대 상륙이라든가 이걸 주장하는 분들이 네. 중심 포스트에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또 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문제를 좀 외교안보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냥 막 들어오는 거를 다 받아주어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전 분명히 동맹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한미일 동맹으로 가고 있다. 있다고 확신하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왜 이번에는 또 됐냐면 예. 작년 8월 22일에 이걸 하면서 연례화시키기로 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을. 이번에 서로 스케줄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예, 연례화시키기로 예. 정례화 그리고 예. 매년 개최하겠다는 거죠. 예. 그걸 못하고 지금 그냥 문안만 해서 사실 1주년이고 실제 내용은 네. 사실 크게 달라지고 새로운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 실제 그렇게 얘기해 놓고 예. 역진하지 않겠다. 차라리 7월 28일 날 예. 아까 말한 그 미국과 일본의 2+2 예. 국방 외부 장관의 전략 대화에 예. 그게 찾아가서 사실 그 끝나자마자 예. 새 국방장관이 예. 소위 말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 각서라는 걸 만났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이게 역진하지 않겠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역진하지 않는 것은 조약을 만들어야 역진하지 않는 것인데 그렇죠. 예. 실제 각서라는 용어를 쓰면서 지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협력 각서라고 썼단 말이에요. 저는 기시다도 지금 한 달 안에 이제 물러날 물러나게 것이고 미국도 무슨 바이든. 하리스가 약진하긴 하지만 바이든도 없어졌고 예. 그렇게 되면 저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막고 이러면 정권이 바뀌면 결국 그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도 정권이 바뀌고 하면 역진할 수밖에 없다.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각서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 3국의 군대가 네. 통합적 절차를 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프리덤 엣지가 두려운 것이 뭐냐면 예. 단순한 한 가지 무슨 대잠수함 훈련, 뭐 재난 대비 훈련 이럴 때는 서로 코드를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네. 자기 맡은 것만 하면 되는데 네. 다영역이란 말이에요. 예.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영역에서 하려면 명령어를 맞춰야 되고 컴퓨터도 맞춰야 되고 운용 체계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한미일 군사가 지금 하나가 통합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예요. 그리고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 그게 무섭네요. 말씀 주신 대로 군대가 3국의 군대가 군 시스템을 통합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미국이 정보 공유도 하고. 공화당도 아닌 민주당이 네. 자기들의 대중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를 다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네. 미국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미국한테 굉장히 우리는 이거에서 항의를 해야 되는. 과거의 민주당은 예. 민주당도 한일이 친해졌으면 좋겠는데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예.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이었거든요. 네. 지금 한국을 입틀막 시켜서 예. 네가 다 양보해. 우리는 이 거대한 게 지금 위기야. 예. 중국 막아야 돼. 예. 그러니까 일본한테 무조건 굴복해 하는 압력이 미국으로부터 나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의 리더는 가서 사실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역사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일본에게 이렇게 할 수 없다. 네. 일방적으로 그 양보를 강요하지 마라. 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거가 전혀 없는 가운데 무조건 그냥 굴종하면서 따라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과거사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전제 조건화했던 옛날에는 우리가 그랬어요. 예. 이거 해결 안 되면 한일 관계 개선이 안 된다 그랬는데 아베 때부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는 뭐냐면 역사 문제는 예민하니까 두고 계속 다루자. 네. 덜 예민한 거 사실 투트랙을 했단 말이에요. 아베가 한일 위안부하고 강제노동 판결 안 돌리면 네. 아무것도 없다고 한 게 일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심각한 이 친일의 문제를 말씀하신 대로 다 기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잘 됐나? 이걸 다 나오는 김에 이걸 다 어떻게 싹 끌어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압력하고 있는 일정들이 나온 것은 뭔가 거대한 걸 준비한다는 데 대한 제 걱정이 있지만 또 반대편에 생각하면 이 사람들의 행동과 이것들을 계속 마일리지에 집어넣고 그게 단순한 법법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민족과 국가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우리가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국이 코리아판 역사 전쟁을 제대로 똑바로 좀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그 아까 말한 그 일본 연구자들이 사도광산 강제노동이라는 제목의 그 연구서를 보면서 감격을 했는데 예. 아니 너무나 당연한 소리가 내가 왜 감격을 하지 할 정도였습니다. 아무 그런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것만은 고맙기도 하고 고마운 건 맞습니다. 양심적 지식. 그런데 이 당연한 걸 왜 내가 이렇게 감동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아, 끔찍합니다, 어머님.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오늘 50분에 기자회견 때문에 50분에 끝내야 돼서 그 8.15 경축사에는 대체로 그 과거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오히려 지금 이번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일본 언론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니혼게이자이나 뭐 이런데 마이는 이런데 전부 다 한국 정부 왜 이러지? 당황했어요. 느닷없이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반북이라고 해야 되겠죠. 북한 인권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 접근권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드라마, 라디오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도록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 USB 계속 넣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갑자기 통일을 꺼냈어요. 자, 반공 대북 간격이 합쳐지면 뭐가 됩니까? 두 가지 해결밖에 없어요. 북한하고 예를 들어서 협상이나 평화연 통일 안을 거부하는 겁니다. 네. 그 말은 안 했지만 거부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북한이 굴복해서 우리한테 항복하거나 네. 붕괴하거나 전쟁이나 전쟁. 이 세 가지가 가능하고 바람직하냐?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영을 대북 강경을 해서 진영을 나누기 위한 거다. 그리고 북한이 항복하는 걸 바로 그래서 저는 이게 거대하게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 추정인데 네. 그리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게 뭐냐면 지금 이승만 띄우기를 하는 것은 건국의 아버지 네. 산업화의 지금 박정희를 박정희 띄우잖아요. 띄우기. 자기는 통일의 대통령 예. 그렇게 짜는 것 같습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대통령. 근데 통일이 그래서 됐습니까? 그 천공이 통일을 얘기했잖아요. 2025년에 천공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아니 사실 되든 안 그러니까 되든 이렇게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되든 안 역사적으로 되든. 그런 사명을 타고 이승만, 타고 박정희, 대통령이 윤석열. 됐다고 생각. 예. 그런 대통령. 나는 통일 대통령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광복절 날 대북 강경책 그다음에 진영을 만든다 했잖아요. 회의. 회의. 그게 북한 관련하는 국가들이 오겠어요? 안 오죠. 소위 말하는 자유진영, 자기들 말하는 자유진영의 걸 만들겠다. 예. 그런데 그 자유진영을 통해서 국제 한반도 포럼을 만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규탄 뭐 이런 거를 한다는 거. 그것도 하는 거고 저는 걱정이 되는 게 한미일이나 또는 아시아의 나토 판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아니 근데 여기 코리아에서 왜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자꾸 가입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예. 유엔사가 자꾸 확대되고 있고 거기에 지금 독일이 가입하고 또 일본이 다음 차례가 될 것 같거든요. 일본이 왜 가입합니까? 일본이 왜 들어갑니까? 그리고 지금 원래 미일은 그 자위되기 때문에 둘이 통합을 못했는데 지금 미일 동맹도 군사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통합사령부로 미일 통합사령부 만들고 우리는 한미연합사 있죠. 그다음에 여기를 이제 관장하는 극동사령부 또는 나토 사령부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한반도 전체가 화약고가 될 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김태효 안보실 2차장이죠. 두 분이 일제히 핵무장 관련해서 핵무장의 모든 수단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전시에 한국을 도울 일본의 유엔사 기지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을 도울 유엔 그래서 일본이 유엔사에 들어가는 이런 건가요? 네. 우리 전쟁나요? 그러면 유엔사 일본 유엔사에 또 결합시키고 한미일 군사 결합시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생겐 조약 같은 걸 하게 되면 한일은 같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2024년에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 그때 나라 뺏기고 피를 토할 일입니다. 이건 사실 안중근 그다음에 지금 김구를 다 부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정말 피를 토할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될까? 뭐라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저도 이 부분을 끝까지 파겠습니다. 좀 듭니다.
뭐 이제 더위가 조금씩 가셔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들께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좀 해볼 대목이긴 한데 혹시 국민들께 시민들께 좀 당부 말씀 좀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사도강산도 다녀오신 정부가 저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보통 한중일의 이 아시아의 뭐 발전도 비슷하고 뭐 역사 배경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의 정치 체제를 보면 저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가장 역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자민당 민주주의의 절차와 이런 거 가지면 실제 모습은 사실상 민주화의 정도가 저는 좀 하자가 많다고 보고 예. 중국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보면 그 이유는 국민들의 역동성이 있거든요. 네. 국가가 매우 강하지만 국가가 선을 넘었을 때는 네. 동학부터 촛불까지 시민들이 움직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힘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희망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1894년 우리가 동학혁명 시작해서 3.1운동 뭐 68 그다음에 그다음에 광주 87년, 광주 2016년 2017년 촛불 끊임없는 시민혁명의 역사로 오늘날까지 근데 그게 특이한 게 우리나라처럼 국가 집단이 이렇게 강한 나라에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경찰, 검찰. 예. 그렇죠? 예. 그 과거에 그 기득권이 다 살아있는 상황에서 뒤집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죽임당하고 그렇죠. 고통당하고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예. 그래도 희망은 국민한테 있다. 예. 그러면 우리 제2의 독립운동 해야 되는 저는 지금 그렇게 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슬픕니다, 의원님. 2024년에 그리고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 개혁의 지체 현상 같은 것은 있었지만 그래도 국방력 세계 6위, 그다음에 OECD 11대 경제대국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동안 차원이 다른 한국에 대한 위상을 국제사회에 만방해 그래서 너무 속상합니다. 그게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완전히 올라설 수 있는 것에서 네. 그것을 뭐 태행을 지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예.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민들이 뭘 좀 하면 좋겠습니까, 의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이 정부를 3년이 너무 길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지금 3년 갈판이에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뭐 단 하루도 임기 단축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안 됩니다. 협상도 협치도 없다. 그거는 그들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국민들과 예. 저 국민들의 대표로 뽑힌 저희들이 예. 합심해서 이거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역사 전쟁도 이겨야 하고 예. 독립운동도 해야 하고 예.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예. 군대를 군 체제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동의해 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거 국회에서 무슨 기준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데 네. 이들이 이제 꼼수를 쓰는 거죠. 이건 한미일 똑같습니다. 어느 쪽도 지금 의회 얘기는 하지도 않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다는 근데 거잖아요. 거기에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역진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되면 역진이 가능한 다 겁니다. 파토야. 그거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기자회견 가셔야 돼서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